지금 4호 안건입니다. 그래서 요 안건이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고요. 규약 제55조에 보면 채무 변제 및 자녀 재산의 처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 재산이 많이 남으면 좋은데 만약에 채무가 많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규약에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채무 변제 및 제55조 채무 변제 및 자녀 재산의 처분입니다. 그래서 청산 종결 후 여기는 이제 되어 있는 게 청산 종결 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청산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냐라고 하는 부분이 또 남겠죠. 그래서 조합의 채무 및 자녀 재산이 있을 때는 해산 당시 조합원의 권리, 통상적으로 부담금의 액수가 되겠죠. 여기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608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08명이 저희가 이제 만약에 청산 종결이 된다거나 해산이 됐을 때 그러면 남아있는 저희가 지금 채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608명이 다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안이 있겠죠. 청산이 되고 해산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사업 종료인 입주를 완료하고 해산을 하려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조합 사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는 사업 진행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로 이제 사업이 종료되겠죠. 그래서 사업 종료에 입주를 해서 종료할 때는 자녀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를 반드시 우선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조합원들이 불축이 압류, 소송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녀 재산을 정산을 해서 분담금 결의를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의결로 결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울산 쪽에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조합원들이 나머지 빚은 모두 다 갚아야 된다. 막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공격으로.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울산이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짓고 나면 자산이 생기잖아요. 조합원들의 재산이. 그런데 그쪽에서 잘못한 게 뭐냐면 채무가 얼마인지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 입주하고 준공이 나면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 조합원들이 잔금을 아마 냈을 거예요. 그 잔금으로 시공비라든가 자녀 채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탈퇴 소송 하신 분들도 다 지금 이분들이 다 채권자잖아요. 그래서 채권자 이 분들을 모두 상환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 채권 금액이 얼마냐, 채무가 얼마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겁나는 게 뭐냐면 이 부분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가 얼마냐, 우리가 짓고 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짓고 나면 압류 들어오고 소송 들어오고 이제 다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짓고 나서도 이게 더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갈 수가 없는 거는 너무 많지만 이 부분도 어찌어찌 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자녀 재산을 정산을 해서 분담금으로 무조건 다 채무를 상환을 해야지 돼요. 우선 변제를 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조합원들이 입주했을 때 조합 사업으로 해서 모든 이제 재산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다 압류나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무서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조합 사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는 사업 진행이 불가한 경우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됐다거나 사업 승인 취소, 조합 자산 경매, 매각, 자산보다 채무가 초과돼서 그리고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이 불가해서 사업비 조달 불가, 시공사 시공참여 불가, 그리고 조합원 분양금을 산출해낼 수 없을 만큼 분양금이 늘어서 조합원의 피해가 급증이 우려되는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아서 사업성이 낮아 조합원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주변 시세 우리가 지금 너무 높잖아요. 채무가 너무 높아서 도저히 조합원들한테 이 싼 금액으로 할 수 없고 모든 것은 조합원들이 모두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양가가 높아지겠죠. 모든 공사비며 뭐며 다 n분을 해서 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죠.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될 경우, 그리고 자녀 재산 또는 부채를 정산해서 조합원 정산해서 조합원 시청 등재 되어 있는 조합원들이 비례하여 고정하게 분담 배분을 조합원 각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분담 결의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의 의결로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는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는 조합원들이 각자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이익을 받든 채무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든 이것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담금 결의라든가 그러면 얼마씩 책임을 질까라고 하는 부분도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들이 의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선택하지 않을 거야, 그랬을 때 총회에 나는 이거는 상환할 수가 없어 라고 했을 때 총회 의결이 안 되겠죠. 그러면 채무든 자녀 재산이든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해하시죠? 어떤 말씀이신지. 그리고 5호 건 보면 조합 운영비 5억 이내의 차입 승인의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조합의 운영 및 업무도 조합원들에게 피해와 불이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2018년 6월 30일 그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전 영상을 처음 봤었습니다. 그날 PF 한 방을 주도로 시공사, 금융사 선정을 방해하며 집행부를 강탈해 조합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임원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2018년 6월 30일 PF 한 방으로 다 그때 뭐 시공사, 금융사 선정 총회였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PF 한 방으로 다 뒤집어 엎어서 7년 동안, 지금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담금을 늘리고 조합의 빚을 지금 몇 배로 늘려난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PF 한 방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조합장과 조합 직원들이 급여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근무태만과 직무유기로 조합 업무를 성실히 진행하지 않아서 지금 2020년까지밖에 회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수 없는 조합의 상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급여받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부분도 회계제로와 명확하지 않은 자금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발감사를 해서 고발 주차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무비용들 지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합의 운영 관리비 이제 직원들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영 관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 관리비가 인수인계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요거를 대여금을 조달을 해서 이런 비용으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총회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